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역사 읽어주는 여자가 드디어 구독자 수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실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1000명의 구독자 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셨어요. 1000명이라는 구독자 분들의 이 숫자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열심히 컨텐츠들을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주제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아킬레우스의 절친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빌려서 입고 전투에 나가서 결국 헥토르에게 죽임 당하였죠.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전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파트로클로스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군의 막사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전투가 끝났는데도 왜 돌아오지 않지? 되게 의아해하면서 파트로클로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파트로클로스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대신 그의 죽음을 알리는 비보만이 아킬레우스에게 당도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걱정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이 비탄에 잠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다시 내가 되갚아주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킬레우스는 이제 막사를 떠나서 전장으로 향해요. 이렇게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아가멤논의 사과도 아니었고 그리고 회유도 아니었고 바로 자신 절친인 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 아킬레우스가 이제 다시 전투에 합류하자 그리스군은 사기가 다시 이제 오르게 돼요. 얼마나 그리스군들이 기뻤겠어요. 트로이 군들에게 계속해서 연패당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로 철수를 해야 되나 그렇게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단한 아킬레우스가 복귀를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킬레우스의 지휘하에 그리스군과 또 트로이군은 다시 전투를 시작했고요. 결국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원수인 이 헥토르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장수 2명이 마주한 것이죠. 과연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신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결과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속에서는 신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배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신화 속에서는 이 트로이 전쟁도 이 신들의 한 영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최고의 두 장수인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전투의 결과도 신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 중의 신인 바로 제우스는 자신의 황금 저울에 이제 한쪽에는 헥토르의 죽음을 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아킬레우스의 죽음을 이제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바로 이 헥토르의 죽음 쪽 저울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 전투에서의 결과는 헥토르의 죽음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었죠. 이렇듯 신들도 알듯이 결국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를 상대로 열심히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지만
아킬레우스의 창을 정통으로 맞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이고도 그런 분노가 모두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헥토르를 마차에 매달아서 그의 시신을 땅에 끌면서 그리스군의 진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헥토르를 모든 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결국 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킬레우스에게 이렇게 자신의 행동은 사실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상황을 정말 마음 아프게 바라볼 사람이 있었겠죠. 네, 바로 헥토르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이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은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도 부족해서 아들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신화에서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우스가 등장을 해요. 제우스는 이 프리아모스 왕에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보상금을 많이 준비해서 헥토르의 시신을 되찾으러 아킬레우스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리아모스는 제우스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 그를 인도를 해서 그리스군에게 들키지 않고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프리아모스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킬레우스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원수니까 아킬레우스처럼 또 원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근데 프리아모스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고 또 그의 손에 입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습을 본 아킬레우스와 그리스인들은 프리아모스에게 경외심까지 느꼈어요. 프리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킬레우스, 자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분도 나처럼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괴로웠겠니. 하지만 더욱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야. 내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찾아왔으니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 아킬레우스는 마음속에서 많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프리아모스 왕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헥토르의 시신을 왕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 트로이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고 존경했던 인물이 헥토르였기 때문에 많은 트로이인들은 헥토르의 죽음에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흐레 동안, 총 9일 동안 이 헥토르를 애도한 후에 그의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도 이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스가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죠. 특히 이 프리아모스 왕을 연기했던 피터 모툴이라는 배우의 그런 눈빛과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의 눈빛과 그 표정은 자신이 이제 적군의 왕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그런 슬픔을 굉장히 절제되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영화 속의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던 또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우리가 이제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사실 이 헥토르의 장례식과 함께 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로이 전쟁 신화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후의 트로이 성의 함락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라든지 기원전 5세기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드디어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는 그 트로이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이 신화 속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도 잊지 말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